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힘차게. 어제 그 최후 변론은 귀가 좀 아프지 않으셨? 나는 김계리 변호사가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 개몽됐다던데? 예? 개몽됐다는데요? 네, 개몽됐죠. 예,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무것도 몰랐다가 순 간첩판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변호사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 예. 세상 굴러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굴러가는 거 아무것도 몰랐다가 순 간첩판이더라. 간첩이 막 민주노총에 지령하고 막 국회에도 막 진입하고 막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도 아세요? 방송 아니요, 같은 변호사인데 같이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 내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간섭들이 많은 줄. 그 간첩들이 도대체 누구야? 아니야, 그 사법고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대체? 아, 요즘 사법고시 아닌가? 네. 김계리 변호사는 로스쿨인가? 몰라, 네. 나는 아니? 사법고 싶었으니까. 몰라. 그렇게까지 공부하면서 개몽이 뒤늦게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 솔직히 그게 참. 말이 되는 소리야. 무슨 개몽이 돼 변호사가. 나는 좀 안 우리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미몽에 사로잡힌 자들이야. 미몽에 사로잡힌. 미몽에 사로잡혔거나 우리는 간첩이거나 이 세상에는 세 종류밖에 없어요. 아니 게다가 미몽에 사로잡힌 자들, 계몽된 자들. 게다가 무슨 민노총하고 연결을 시켜요. 세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거나 간첩이거나 여기 지금 정치본색 보시는 여러분들도 두 종류밖에 안 됩니다. 이거. 예. 계몽된 분들이 아니에요. 그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네. 알기로는 그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 국정원에 이제 추명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추명호 국장, 우병우하고 이제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했죠. 그렇죠. 거기 변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개몽이 됐다면 아마 그때 이미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그 SNS나 개인적인 뭐 이런 입장 표명 등을 통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법원이나 그런 변호사가 그냥 변호사의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뭐 법원이나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표출했던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태극기 변호사 이렇게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쪽에 원래 가까웠던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뭐 아이를 키우다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계몽이 됐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약간 MSG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얘기 같다 이건. 계몽이 된 건지 오염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에게 오염이 된 건지. 네. 아니 뭐 아기 키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기 키우는 사람은 그럼 뭐 어디 유모차보다는 그건 뭐야? 이름 좋네. 그것도 뭐 김계몽이라고. 핑계는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름이 참나. 김계몽. 그 계몽 이름을 네. 이름을 옛날에 이름을 개명을 하세요. 옛날에 내가 김계몽으로. 좋아했던 출판사가 개몽 출판사예요. 출판사 나 진짜 얼마나 좋아했는데 개몽 근데 출판사 있어. 50권짜리 책도 거기서 네. 전주로 나오고 위인전도 나오고 별거 그렇죠. 다 나와서 내가 그 출판사 책을 거의 다 봤어요. 우리 엄마가 거기에서 다 사줘가지고. 개몽이 위인전을 됐구나. 많이 읽으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저 간첩이나 미몽의 소지가 있는 분들이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잖아요. 너무 사람이 바르고 올곧게래. 나 위인전 많이 읽었다니까? 그래서 윤석열 같은 사람은 참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이 되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아 정말. 위인전을 너무 많이 읽었지. 아니 뭐 누군 예, 이거는 개몽 출판사의 잘못입니다. 개몽 출판사 너무 훌륭한 출판사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 속상하지 내가. 아니 뭐 목소리까지 개몽된 다- 사람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그게 지금 최후 진술이 77페이지 뭐 만자가 훨씬 넘는다고 하던데요. 오늘 네. 아침에 예. 제 눈이 빠지라고 저 전문 빠지도록 보셨죠? 다 읽었어요. 저도 다 방금 다 읽었는데 봤어. 전부 다 봤어. 윤석열은 미래학자더라고. 예언가도만. 아 그래요? 네,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까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게 다 보인다는데. 어떤 거를 봤어요? 예? 아 간첩이 다 보이고. 아 간첩이 다 보이고. 네. 그리고 국가 기밀 누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다 보이고. 그리고 성반이의 선거 부정도 다 보이고 다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글쎄 근데 왜 천공 같은 사람을 옆에다 두지? 자기가 다 미래를 내다보는데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는 게 다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계몽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깜짝 2시간 계엄을 선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대국민 호소를 위해서 앞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상시계엄을 하면 되겠어 보니까. 아니 국민들이 못 보는 거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볼 수 있고 위기 상태라고 하면은 그냥 상시계엄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상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되겠구만. 상시 특검에 맞서서 상시게요. 좋은데? 예. 그랬더니 또뭐 한동훈이는 또 책 써가지고 이재명이 되면은 계엄을 또 선포할 거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야기는 좀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게 논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 참나. 모카 쉐이크님이 너무 네. 웃겨. 산후 우울증인가 봐요. 미치겠다. 아니 14개월 됐으면 이미 좀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예 항상 이쁠 때잖아. 그 굉장히 이쁠 때잖아. 너무 14개월. 예쁘죠.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정말. 예쁠 텐데. 애들 너무 예쁘죠. 근데 저는 약간 좀 비겁하다고 보는 게 헌재 변론 최종 변론에서까지 주구장창 입 달고 살았던 반국가 세력 또는 이제 간첩이라는 말도 이제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질려. 이 간첩과 그들이 아마도 이제 민주당이나 시민단체나 뭐 이런 비판적인 언론사들이나 뭐 이런 걸 텐데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끝까지 안 하대 윤석열 씨나 그 변호인단은 나는 그게 이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이지. 진짜 비겁하다. 어떻게 끝까지 그들이라고만 하고 앞에는 뭐 중국, 간첩, 북한 그리고 그들을 이야기해. 근데 맥락상 보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직무를 수행할 때 했던 반국가 세력이랑 똑같아. 아니 근데 예.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반국가 세력이 설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그 위기 상황을 자기는 파악을 했고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근데 한 일이 너무 많대. 그렇지. 뭐 노동, 연금, 그 다음에 교육개혁까지 다 자기는 했대요. 아니 그리고 국가 경제도 엄청 좋았대. 일본 다 앞질렀대 자기가. 국가 경제도 엄청 좋았대. 자기가 개막이 전까지. 아니, 둘이 막 일내는 사람들 같아. 그러면 왜 개업을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잘 됐는데 뭐하러 계엄을 해?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자기가 위기 상황이라고 해놓고 그 상황에서 자기는 다 너무 잘했다는데 그럼 뭐하러 계엄을 선포해요? 이해 좀 시켜줘봐. 잘하는데? 이해 좀 그래놓고 시켜줘봐. 압권은 그거야. 그럼 자기가 압권은. 잡으면 되지. 압권은 다시 돌아온다야. 알비백이야. 진짜. 압권은 알비백. 자기 돌아오겠다는 거잖아. 복귀하면 개업 돌아오면 개업하겠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잘해보겠다 해서. 이거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네 이분이 국회에서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 280명의 질서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네 본인이. 아니 그리고 뭐 무슨 개헌군이 분합이야? 네? 아유, 옛날 표현은 불납이에요? 나방이야? 몰라. 불 켜진데 찾아 들어갈게? 질서유지해가지고 불 켜져가지고 그 안으로 찾아 들어간다는 게 국회의사당이야? 갔더니 국회의사당이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의치가 의사당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리창 깨고 안으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질서 유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정의치가 거기라잖아. 의사당 아니니까 의사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의사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리창 깨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문학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해를 좀 명탐정 김민하 평론가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이거 어떤 각도로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언제부터 탐정이 뭘 이해를 하시고 갑자기 탐정이 됐어. 윤석열과 네, 뭘 이해를 하고 싶어요? 변호인단의 이 논리 구조, 이 뇌 구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 본인들도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제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본인들도 그리고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내놓는 논리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윤석열 주장에 의하면 야당이 무슨 뭐 몇십 번을 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기원을 하고 탄핵 집회를 연속으로 하고 뭐 어쨌든 나라를 안 돌아가게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국회에 가도 뭐 반겨주지도 않고 그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대목이 야당이 그렇게 계속 탄핵을 그렇게 기우제 지내듯이 외쳐줘서 그 탄핵할 이유를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 그렇죠.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여서 날 탄핵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의문이 풀리지 않잖아요 이 설명을 들어도.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고 제왕적 무슨 뭐 야당의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왕적 야당이라는데. 누가 총선 지라고 했습니까? 누가 칼 들고 뒤에서 총선 지라고 협박했습니까? 누가 뒤에 칼 들고 런종섭 하라고 했어요? 이종섭 장관, 이종섭 씨를 호주 대사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언제 뭐 누가 무슨 뭐 최상병 사건을 그렇게 뭉개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이 하고 나서 누가 한동훈하고 싸우라고 했어요. 그 총선 치르는데 자기가 다 한 것 때문에 총선에 져놓고서는 누가 기울백 받으라 그랬어?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래놓고선 제왕적 야당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 본인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계엄 선포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게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 영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는 정치 검사가 이제 사실은 기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소할 때 거짓말로 이제 공소장 써내는 것처럼 예? 이 스토리를 하나의 이제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사건을 기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쓴 거짓말 공소장 같은 거다. 하지만 스토리를 만들어냈지만 세세하게 뜯어보면은 말이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변호인들도 이 선수경 감독인 윤석열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가고 있고 가자고 하는데 뭐 변호인들이 거기서 딱히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제가 이렇게 뜯어보면은 거의 유일하게 그래도 좀 인정에 호소하는 게 정상명 씨예요. 정상명 씨가 제가 아는 성렬이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네, 제가 아는 성렬이 착했고 제가 아는 성렬이 대화도 많이 하고 한번 대화를 시작하면 3-4시간은 얘기하는 그것도 문제죠. 근데 사실 3-4시간 얘기하는 것도. 근데 3-4시간은 얘기하는 소통을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야당 때문이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이 아이가 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굳고 네. 참 그랬는데 검사 출신이어서 좀 너무 범죄자들만 상대하고 이렇게 선악구도로 보고 이 죄를 찾고 이런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신념을 앞세우다 보니 이러한 무리한 일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다른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신념이 너무 굳세서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뜯어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럼 본인도 대통령 되면 윤석열이랑 똑같이 하겠네.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잘 뜯어보면 정상 참작의 논리거든요, 이게. 죄가 없다가 아니고 정상 참작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상명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다른 변호인들은 다 이게 죄가 안 된다잖아요. 뭐 차기한 변호사 이 차기한 변호사 세상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지정학인데 또 무슨 캐나다의 친중 후보가 몇십 명이 당선이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정상명만 왜 정상 참작 얘기하느냐? 그나마 정상명은 윤석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주례도 봐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나머지는 선수경 감독 윤석열 코드에 맞춰가느라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당연히 다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까 경제 얘기했잖아요. 일본을 우리가 앞질렀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윤석열 들어서고 난 다음에 1.4, 1.6, 올해는 어제 보도 보면 아시겠지만 1.5. 전망치가 1.5야. 1.5는 이거 후하게 매긴 거거든요. 제가 볼 때 1%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점대 3년 연속 성장하면서 우리 일본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지? 일본만 앞지르면 우리가 경제가 확 피는 건가?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또 하나 또 제가 읽으면서 피식 웃었던 게 뭐냐면 30번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 토론회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자기가 한 거래요. 그게 뻥카 날리고 총선 맞춰가지고 선거용으로 민생 토론회 했다는 게 온 국민이 다 아는데 그걸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자기가 민생 토론회를 연 거라네요. 참 불차해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다. 오늘까지만 윤석열 씨 얼굴을 봅시다. 오늘까지만 싱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윤석열 씨가 뭐라고 했는지 직접 한번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단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가는 게 통합이 빠를 것 같고요. 저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짓말 너무 많잖아요. 명태균 관련해서도 나중에 조금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 거짓말했잖아. 순 공관위원장이 그때는 정진석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거짓말 했다가 2024년 지난해 11월 7일이었죠. 전화 잘만 했더만 2년 반 전에는 전화해가지고 그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니까 상현이니까 내가 전화할게 뭐 이랬더만요. 부진이 지금 뭐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야. 흉내낸 거야? 따라한 거야. 아유 진짜 성대모사를 하시려면 한번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성대모사를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나보다 못하지만. 훨씬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이야기. 까먹었어. 정진석 그 해봐 좀 제발. 아니 근데 이제 이거 잘하려면은 네. 제스처도 약간 제스처. 이렇게 약간 해주세요. 조절을 하면서 해주세요. 제가 이 공관위원장은 정진석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 윤상현이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여러분은 좀 이걸 안심을 하시고 안심을 하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런 거를 섞어서 잘한다, 잘해. 잘해. 이런 걸 잘해. 섞어야 훨씬 돼요. 낫다. 훨씬 나. 이렇게. 재주가 있네. 재주가 있다니까. 탐정하지 재주가 말고 그런 거 해.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들은 뭐라고 했는지 이것도 하이라이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변호인단 김계르 변호사 나오겠죠. 예, 김계르 변호사 화이팅. 예. 그 누구도 다른 해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입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화재의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책무였고 충정이었고 계몽이었네. 이들을 어떻게 하냐. 아니 근데 꼭 대국민호소는 계엄을 통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국민 앞에 나서서 대국민호소하면 되잖아. 아니 근데 우리를 왜 그동안에 할 계획이 얼마나 많았어. 우리를 왜 엉뚱한 얘기만 개몽하려고 했잖아.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뭐가 개몽이 안 돼? 아는 것도 별로 많지도 않아. 그 드문드문 띄엄띄엄 알고 미치겠어. 순 거짓말이나 하고 아니 그 동해 뭐였죠? 대왕고래 아니 대왕고래. 내가 어제 제일 열받았던 게 그 대왕고래? 변호인이 민주당이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다신 내 맘대로 이러면서 대왕거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정부 스스로가 인정했던 건데 아휴. 정무적 판단에 끼어 있다고. 네. 그 대통령 얘기를 감히 언급을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한 건데 사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덜렁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우린 그렇게 발표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장관이나 아니면은 뭐 석유공사 사장쯤이 얘기해야 될 거를 대통령이 가져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일이 다 그렇지. 꼬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참. 하여튼 나는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 어록을 좀 쭈르륵 다 붙여가지고 누가 쇼츠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 저 부끄러워서 이렇게 나다닐 수 있나 저런 뭐가 분들은? 부끄러워 지금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 지금 개몽돼가지고. 자기 아니 개몽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개몽돼가지고. 응원해 주겠지. 그리고 너무 잘했다고. 얼굴이 알려졌고 자기가 이제 유명 인사가 됐다고 좋아할 것 근데 이 같아. 사건을 이렇게 되면은 접수를 아니 당신을 믿고 내가 이게 수임이 가능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강원이 외계 살리는 아니에요. 또 변호사 집단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가? 오히려 스타죠. 이거 그 판판해질 시대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변호사면 근데 반대로 국회 측에 장순욱 변호사 진짜 잘하더라. 장실 변호사 잘했죠. 전체적으로 다 뭐 생각이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허황된 얘기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팩트도 깔끔하고 뒤에 감성도. 그렇게 말하면 본인한테 욕해요 사람들이. 네. 아니 저쪽 사람들이 저쪽 사람. 이 사람이 편파돼가지고 아. 그렇게만 아니 받아들인다고. 그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미디어를 공부하신 분들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 보시는 분 다 압니다. 모든 인간은 편파적입니다.
아니, 뭐 모든 인간은 편파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팩트와 양심을 지키면서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거는 뭐 보편적인 우리 국민들의 투표? 뭐 저는 그것도 유튜브의 클릭수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 유튜브 클릭수가 무슨 뭐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된다라고만 생각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유튜브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신뢰는 결국은 팩트와 양심이지 뭐 가지고 하겠어. 보편적으로 그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지금 MBC하고 경공의 유튜브 뭐랄까요 실시간 조회수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보편적이야 사람들에게? 그게 다른 거지 뭘. 한쪽이 7이고 한쪽이 3인데 그거를 5대 5라고 말하는 것이 왜곡 아닙니까? 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트럼프는 좋겠어요.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를 인용했더라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군을 투입해서 이민자 맞고 마약 카르텔 부수려고 했던 거를 자기의 계엄에 어떤 합리화하는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자기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예. 그럼 미국으로 가시지 뭐. 아니, 트럼프가 군을 동원해서 의회를 마비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주장한 이제 긴급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과,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이제 주장의 어떤 실린 이제 비상 조치를 얘기하는 것과, 그래서 그 미국 법 체계에서 얘기하는 그 비상 조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이 이 계엄법하고 그 다음에 헌법상에 있는 권한을 자기가 사용하는 거하고, 그래서 엄격한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이 붙어 있는 거하고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트럼프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셀프 사면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정을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경우에는. 예. 근데 그런 거를 또 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계엄 선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간에 이제 무리가 있더라도 이거는 이제 기각이 돼야 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이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미국의 법 체계에서, 그리고 트럼프의 사례에서 미국의 법 체계 안에서의 트럼프 사례에 적용되는 사례이지, 지금 여기는 한국인데 그렇죠. 한국의 헌법재판소한테 미국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국의 헌법재판소가 있습니까? 거기는 대법원 종신직 대법관이 판단을 하는데. 아니면 법을 바꾸시든지 미국 법으로. 미국은 또 불문법이어서 우리처럼 성문법도 아니고 다 대법원 판례 위주의 그런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드리든가 아니면은 대왕거래 가가지고 석유 캐는데 노역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던가. 그렇게 노역, 석유를 캐게 해주는 거죠. 노동. 예. 노역 아니 신성한 노동. 감옥에 가가지고 노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 괜찮은 거네. 예. 그래가지고 노다지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되지. 나올 때까지. 그렇지. 경제성. 그런 해법은 저 같은 이제 극단적인 좌파들이 좋아하는 해법인데 그게.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잡았어. 아니 저는 항상 주장했습니다. 좌파가 있다면 미치겠다. 나만 좌파다. 예. 그렇기는 해. 다른 사람들한테 좌파라 하지 마라. 그렇지. 제발 나 좀 보호해줘. 아니, 우리 좀 보호 좀 해줘 진짜. 김민하 평론가한테는 권력을 주면 안 되겠네. 저만 좌파입니다. 왜? 다 노역시킬 것 같아가지고. 노역시켜. 다 노역을 시킨 거야. 이 지금 탄핵을 가를 뭐 5대 쟁점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JTBC뿐만이 아니고 뭐 최근 뭐 1, 2주 동안에 계속 이게 나오는데 쟁점이라고 뭐 말할 것도 저는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탄핵. 당연히 다 되겠죠 이제. 예. 그리고 지금 탄핵이 5가지 사유가 지금 되게 중요한 쟁점들이에요. 예. 그 5가지가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국무회의와 같은 그런 절차적인 문제 있었었느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그 포고령에서 국회 보고 활동 못하게 해놓은 그 부분들이 정치활동 금지 맞느냐 안 맞느냐. 예.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의원들 체포하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체포. 뭐 의원 끌어내라고 했냐 안 했느냐, 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 되잖아요. 성관이 군인 성관이 군인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 또 판사 사람들 막 체포하라고 한 거. 다 이제 체포하라고 들어가서 그렇죠. 왔다. 이런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점을 정리해 보면 5가지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중에 한 개만 인정이 돼도 탄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만큼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하다. 거는 헌법을 위반했냐 안 위반했냐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5가지가 매우 중대한 헌법에 있는 요건들이었는데 그중에 한 개만 문제가 돼도 탄핵이에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열린우리당 잘 됐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 했다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탄핵 소추까지 올라간 거였었잖아요. 예. 그 한 가지로. 이 사람은 5가지인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돼도 무조건 탄핵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간단하고 내가 맨날 주장하지만 제일 심플한 게 뭐예요? 헌법 82조 위반이냐 아니냐. 그게 국무회의 있었냐 없었냐. 예. 부서 했냐 안 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다 진술하고 있어요? 한덕수가 진술. 한덕수 이하의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김용현 빼놓고. 게다가 김용현은 더 웃겨. 3명이나 찬성했어요. 이건 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부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국무회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토론을 활발하게 한 날이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대통령은 뭐라 그래요? 이거 간담회 아니었고 국무회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혼자만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포고래 같은 거 다 나눠줬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빼박이에요. 다른 거 다 볼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게다가 국회 들어가서 사람 요원인지 인원인지 뭐 의원인지 끌어내라고 했다는 건 뭐 누구보다 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게다가 포고량만 보면 딱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 그럼 이게 탄핵이 안 되면 나는 헌재 재판관들이 미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다 합리화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합리화가 안 돼. 정반대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군이 가가지고 민간인하고 충돌했는데 군이 더 많이 다쳤고 뭐 군은 그냥 질서 유지를 해서 갔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대국민 호소라는 증거는 군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군이 50만 군이 이런 거 시킨다고 이거 따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따를 거기 때문에 안 따를 걸 가정하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또 거꾸로 근거를 갖다 대.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계엄군은 실제 국회 투입된 게 280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수천이다. 어떻게 280명으로 수천 명을 체포하고 끌어내고 할 수가 있냐. 국회의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수방사 1 경비단장이 얘기하잖아요. 담 넘어가라고 하는 거 못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못 하겠네요. 이렇게 오히려 대대급 그러니까 그 대령급 영관급 지휘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방첩사 가가지고 성관이 접수해 그리고 투입하려고 하니까 법무실장이 안 되는데요. 아니 이거 위헌 위법이에요. 어떻게 영장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성관이를 막 접수해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군이 현명해가지고 안 한 거를 애초에 자기가 현명한 군인들이기 때문에 안 시킨 겁니다.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논리야. 그리고 자기가 계엄을 선포해놓고 난 다음에 87년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직무에 복귀하면은 87년 체제를 바꾸겠습니다. 아니 이건 또 어디서 나오는 이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책 읽으면서 조강증이라고 조강증이요? 봤거든요. 예. 일종의 자아분열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조증하고 울증을 얘기하잖아요. 책을 엄청 많이 읽으셔요. 뭐 다양한 분야에 걸쳐가지고. 활자 중독이라고 그래요. 활자 중독. 진짜 많이 읽으셔요. 아니 조증하고 울증 우리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경증의 조증보다는 좀 더 심한 그러니까 조강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조와 울이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커, 또. 그러면서 자아분열이 막 일어나. 약간 그 지경까지 간 거 아닌가 지킬 싶어요. 박사와 하이듯이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구나.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막 흥분했다가 흥분해가지고 막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톡 풀이 죽어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야. 이 양말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에서 지킬 박사일 때가 뭔가 계란말이 할 때인가? 김치찌개 만들 때. 김치찌개 만들고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맥 계속 먹고 뭐 이럴 때 네. 이럴 때는 조금 이제 괜찮은 아저씨. 그러다가 먹다가 막 예.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막 업이 돼가지고 예. 막 다 쓸어버려. 뭐 다 이런 쓸어버려. 거.
막 그러는 거지. 아휴, 그리고 캐딜락 얘기도 좀 해요. 캐딜락이 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캐- 윤건영 의원이 왔다 갔다 할 때?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건데 네. 실제 그 법무부에서 호송차를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그 우리가 중계할 때 계속 되고 있더만. 그 어. 카니발 긴급 호송- 산타페인가 뭐 그거 긴급 호송 차량. 따라다녔잖아요. 네. 그래야 두 되는데 번째로 네. 그래야 나오는 되는데 차량. 윤건영 의원 말이 이 사람이 캐딜락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더니만 김성훈이가 그 차에 타고서 사람을 그 차로 움직이고 호송하는 것 그 같다. 밴은 쇼야? 그런가 봐. 정확히는 그거 모르겠어요. 스타리아 밴 뭐 이런 거는 쇼인 거예요? 수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스타리아는 앞에 호송으로 앞에 그 뭐랄까 인도 차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있는 차량이 저는 탑승한 차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반적인 산타페인가 아마 그런 일반적인 건데. 범죄자는 절대 안 되죠. 안 윤건영 되지.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출석할 때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 탄 거네. 그래서 법조계가 법무부에서 윤 대통령 이동 방법을 서울구치소로 확인을 해보았더니 대통령 이동은 경호와 관련된 보안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이날 그 내란국조 특위에서 이 말을 한 건데 윤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호송용차가 아니니까 그한테서 자유롭게 통화도 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인멸도 할 수 있고 자기네끼리 짬짬이가 돼가지고 김성훈하고 또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성훈이 구속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까지 김성훈은 구속도 안 되는 이건 너무 거니까요. 충격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김대경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 한테 그래서 물어봤는데 나 모르겠다 이랬어요. 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교정본부하고 경호처의 이제 김성훈 차장하고 협의하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하는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교정본부가 사실은 이 범죄를 저질러 갖고 이제 구속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재판에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과정에 당연히 호송차에 태워가지고 엄중하게 감시를 한 상태에서 다른 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호송차에 태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경호처가 주장을 해가지고 교정본부한테 이 사람은 특별한 어떤 뭔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 걸 관철시켜가지고 경호 차량에 태운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경호처의 관리 사항이 되겠죠. 그렇죠. 교정본부의 손을 떠나서 그러면은 윤건영 의원 말대로 이 경호 차량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경호처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서 그러면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나오는 날은 심지어는 이 경호처 차량에 뭐 누가 타고 있는지 알 게 뭡니까 사실 이제 뭐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김건희 일이지만 씨가 타고 있었을 수도 있네. 뭐 거기서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겠네. 자기들끼리 공식적으로 면회도 접견 안 하고. 하면서. 그렇죠. 누가 타서 무슨 얘기를 어떤 수단으로 했는지 알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경호처가 그러니까. 결국 여길 비호하고 있는데. 야, 황당하네. 아니 그리고 검찰이 지금 계속 봐주는 게 김성훈 체포영장 지금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각시키고 있고. 근데 그 전에 뉴스 어젠가 그젠가 뉴스에 그런 게 있었어요. 김용현 비하폰도 12월 11일인가 12일인가에 자진 출석하기 전에 바로 직전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썼다가 그거를 반납을 했고 그 반납을 했는데 그게 봉인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서버만 생각을 했는데 서버는 뭐 이틀 만에 계속 삭제를 한다며요. 근데 이 비아폰의 문자 내역이랄지 통화 내역은 남아있겠더만. 네, 남아있대요. 남아있겠더만. 그러니까 김용현은 그러니까 비아폰을 반납하면 봉인을 하잖아요. 그럼 검찰이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김용현의 비아폰뿐만이 아니고 이진동도 받았잖아. 대검사장 이진동도 그렇지, 받았잖아. 받았지. 예. 실무정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 우리. 박성재는 받았을까? 아니 박성재는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장관들한테 다 나눠줬을 근데 때. 여하튼 모르니까 박성재, 이상민 줄줄이 사탕이야. 바로 그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검찰의 핵심부 검찰총장까지 해가지고 비아폰을 털면 되겠던데? 그렇지. 그러니까 김성훈이 제끼고 김성훈이는 체포영장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하든 빨리 김성훈을 잡아서 가둔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경호처가 김성훈 없으면 이제
그 다 말을 들을 테니까 그치. 그럼 압수수색을 하면 서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단말기인 휴대폰을 통해서 뭐 그냥 다 빼낼 수 있겠더만요. 그치, 그치. 그러면 몇 시에 문자 보내고 뭐 이거는 뭐 또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게 나중에 가면 아마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김성훈 차장의 영장을 자꾸 반려하고 기각해버리는 사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과 관련되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보더라도 지금 명태균 수사 제대로 안 해왔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박근혜 때랑 비교를 하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검찰이 사실은 무섭게 덤볐어요. 그렇죠. 초기에 수사하겠다고. 그다가 특검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검이 그래가지고 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특검이 그러면서 브리핑을 해가면서 결국은 탄핵 때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이번하고 그때 제일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려고 나서거나 아니면 특검이 통과됐더라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막 쪼개지거나 막 시끄럽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명분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일정하게 검찰이 그래서 검찰 조직 검사 정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야. 그 검찰 출신인 한동훈이 지금 이제 나는 근데 한동훈 책 있잖아요. 책을 뭐 보지는 못했는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나도 신청해서 내일 받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내가 정확히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어. 무슨 말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내가 여기서 포인트 잡는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한동훈은 자기가 윤석열 씨하고 이제 사람이 다르다. 그렇지.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 날 찍어줘라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양력도 사실은 빼놓고 이제 아닌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 사람이 2024년 1월 달과 2월 달 이때 김건희의 문자를 익십하는 그때가 이제 저는 포인트였다고 터닝 포인트였다고 보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어땠냐? 그 전까지는 윤석열하고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정말로 개가천선하고 나는 윤석열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 2024년 1월과 2월 이전에 자기가 행동했던 것에 대해 설명을 정확히 하고 그게 무슨 취지였는지 본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럼 그때 당시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부안해동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양심 고백을 하고 그런데 내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바꿔가지고 김건희랑 거리를 두고 누구야 이 사람 윤석열하고 같이 거리를 둬서 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설명을 해줘야지 이 전과 이 후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난 그런 말을 이 사람이 책에서 썼을까 안 썼을까 할 수가 없지. 이게 궁금하고 핸드폰 아니, 비번. 양심 있으면 그 말을 해야 되거든. 핸드폰 비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이제는 한동훈이가 마치 엄청나게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번에는 좀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책을 샀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했어요? 네, 내가 그럼 그걸 읽어보고 네. 정말 그런 말이 들었는지 한번 포인트 찾아가지고 다 이 사람들 다 도끼 객견이었는데 이제서 막 쟤하고는 나 안 놀았어요. 이런 식으로 쟤는 똥 묻은 게요. 나는 뭐 묻은 게요.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출판사에서 뿌리는 내용 보면은 제일 흥미로운 내용만 지금 조금씩 이렇게 그렇죠. 끄집어내가지고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보면 애초에 글렀어 내가 볼 때는. 저도 지금 책 살까 말까 계속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걸 사야 일종의 되나? 사야 되나? 직업윤리상 사야 되나 계속 그걸 왜 고민을 사야 했는데 되나? 지금 뽑아가지고 뿌리는 내용을 보니까 안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그러니까 그건 이거는 맞아요. 경선용 책이 분명해 보여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대선 경선용 후보가 돼야 책이지. 되겠는데 지금 대선 후보가 안 되는 이유는 국민의힘의 이 지지층과 당원들이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동훈은 배신자인 것이고 계엄을 해제를 하고 계몽령을 해제를 하고 이자가 그다음에 윤석열을 탄핵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배신자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윤석열 만세 부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계엄을 해제를 하였는가? 그리고 왜 윤석열을 그렇지. 탄핵을 하였는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나온 책이어서 그렇지.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자 나는 계엄을 왜 해제를 하였는가? 일단 첫째 계엄령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이유 뭐 요런 저런 것도 있지만 요런 저런 뭐 아기자기한 여기서 아기자기하다는 건 제가 비아냥되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의 인식 속에 무슨 뭐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런 건 지금 아기자기한 얘기 같아요. 아기자기한 얘기고 왜 계엄 해제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냥 갔으면 이재명 유죄 나오고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 되는데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그 왜 선포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음. 그리고 이재명은 정권을 이렇게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이재명이 계엄령을 선포한다. 유죄가 안 되려고. 그치. 그래서 이 이재명의 계엄령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을 인정한 정당이 되면 이 이재명의 계엄령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의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계엄을 막고 해제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계엄령을 막고 이것을 반대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을 했어야 되는 거다. 이 논리예요 지금. 이 논리인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요거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또 큰 마음의 빚이 있고 그런 톤이 있어? 아, 그런 뉘앙스가 있어? 아니,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극우도 또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얘기죠 이게. 아,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혼자 무슨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여러분 나더러 자꾸 배신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뭐 이런 올망졸망 보수 대권주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예? 이재명 상대할 사람 누굽니까? 결국은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얘기가. 그럼 이런 책은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역사적인 의미나 이런 게 있는 책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선 전략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책인 것이다. 맞아요. 이미지 전략. 그리고 전 두 번- 출판사도 이제 메디치 미디어잖아. 네. 메디치 미디어가 조국책을 냈거든. 그러니까 조국책을 낸 곳에서 내가 내겠다. 이게 서로 간에 이익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출판사와 출판사하고. 한동훈 간에 야 이거 난 여기에서 한번 신문세 딱 좀 해볼게. 메디치 미디어는 조국책을 냈으니까 그러면 내까지 내면 나는 약간 좀 이렇게 중도 보수로서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자 속에 공군 법무관 그 3년 한 건 있지만 검사가 검사가 없어. 말이 돼? 그래서 몰랐대. 검사가 없어. 아니 그러면서 자기는 몰랐다는 듯이 또 말을 해요. 그 빠져있던가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웃긴 놈이야.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말이 안 그리고 되는 거잖아. 보통 있잖아요. 압구정 현대고 나왔잖아. 압구정 현대고 나왔는데 얘기 이제 옛날에 충북 무슨 뭐 이런 걸로 청주 뭐 이런 걸로 본인을 이제 포장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선거 공학적이다라는 게 맞아요. 완전히 그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 거는 당신이 17년 동안의 검사 시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 시절 윤석열과 김건희의 마름이었나? 마름이었나? 요거는 언론이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해서 바로 그거예요. 한 단어로 표현해서 마름이라는 단어. 근데 한 행기를 보면 마름 같았거든. 그렇지, 그렇지. 특히 채널A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마름 같잖아. 고발 사적이 명확하지. 고발 사주도 상당히 이거 뒷배고 확인해 와. 봐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고발 사주도 법무부 장관 할 때 상고를 포기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가. 자기도 걸려 있는 수 있는데. 아니 그리고 대통령 얘기도 해야 돼. 네. 대통령 그때 그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네. 하고 저기 행정소송하고 난리 났었을 때 그렇지. 처음에 자기가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변호사 자른 거 1심에서 이긴 변호사들 잘랐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2심에서는 엉터리 대응해가지고 윤석열이 이기게 만들어줬잖아. 그 부분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봐야 돼요. 굉장히 미선적인 할 게 사람이고. 되게 많아요. 되게 그리고 미선적이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곧 있으면 이명박 씨처럼 어디 가서 국밥 먹을 거야. 돼지국밥. 그러겠지. 에? 평소에 안 먹던 돼지국밥 뭐 이런 거 먹으면서 뭐 일이나 잘해 뭐 이러겠지. 에? 대치동이 아주 비싼 아파트로 다른 데로 이사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원래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에서 이사했어. 그 이사했어요? 아파트.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뭐 얘기를 이거 들어가지고 돈이야 많은 집안이니까. 아파트 이 사람들 막 마음대로 하는구나. 커뮤니티에 이사했다는 얘기가 이미 다 돌아가지고 그래요? 이사 그 마음대로 중에서 하네. 제일 넓은 부럽네. 아파트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대치동은 사실 좀 저 옛날 아파트야. 좀 좁아. 아니, 새로 진 아파트. 그러니까 재개발해가지고. 타워팰리스는 좀 좁다고. 이 사람들 수준엔 그럴 거야. 뭐 한 60평대인가 봐. 좀 넓은 아파트라고 하던데. 평수까지 나오고 난리 났어.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책 홍보 자료 뿌렸어요. 네. 나왔는데 그때 계엄과 관련되는 얘기가 대부분이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계엄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다 까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출판사가 또 뿌렸어. 지금 일제히 같은 신문에 그러니까 언론에 일제히 같은 똑같은 그렇죠. 내용이 지금 실린 거거든요. 네. 왜? 근데 어제 뿌린 거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야.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문장으로 제일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이거예요. 자, 계엄은 이미 뭐 나는 위헌적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했는데 그래서 날 배신자로 막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계엄의 바다 빨리 건너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핵에간 건너자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결국 배신자 프레임인 거예요. 그거 빨리 벗어 던지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배신자 거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지 그 사람들은 이 대권 주자로서의 이게 그렇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는 건 확실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본인이 책을 써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확히 알리고 싶으면 가감 없이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라.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정치인으로서의 선언이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준석 씨처럼 자꾸 막 요리조리 말장난하면서 빼면은 그 사람은 큰 정치인이 못 되는 거잖아요. 조금 늙은 이준석이야. 한동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늙은 이준석. 많이 늙은 이준석이 너무 윤석열이고 재밌네. 조금 늙은 이준석이 한동훈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세 명이 진짜 이 세 명 정치인의 특징이 딱 드러나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네. 나는 그래서 위선이에요. 너무 이선적이고 위선이야. 가식적이고. 세 사람의 공통점은 위선. 그 뻔뻔. 가식적이고 뻔뻔하고. 네. 그리고 자꾸 말장난으로 모든 걸 넘어서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차라리 김민아가 낫다고 나는. 아이 김민아는 아니 차라리가 뭡니까 또? 김민아는 괜찮아. 차라리가 뭐? 차라리 누나를 위해서 좀 희생해. 그래. 그래 왜이 맥락을 좀 잘 억울한 사람 봐봐. 한 명 있어야 칭찬하는 되는 거잖아. 좋은 칭찬. 말이야. 아니 그 봐봐 지금 세 명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을 말하잖아. 좀 한참 당신 저보다 이해해라. 한 10년 선배가 있는데 저보다 또 10년 후배가 그 10년 선배한테 그나마 술 먹고 했잖아요. 취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20년 선배잖아요. 그나마 얘는 양질이야 이러더라고요. 야 진짜. 술 먹고 진짜 그나마 재밌다. 얘는 양질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김민아 쇼 하시는 분들께서 야 어디다 김민아를 갖다 대냐 막 나 혼내주고 있는 중인데 네. 아니 다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네, 차라리라는 말은 사실 김성환한테 써야 돼. 왜 갑자기 이쪽 하다가 이쪽 안 되니까 왜 나한테로 지금? 원래 나의 화법이에요. 예. 네. 나 지금 목소리 안 나오는 거 봐. 나 불쌍하잖아. 아니 그 정도는 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예. 차라리 그나마 얘가 양질이다. 20년 후배가 그런 소리 들어봐요. MJK님 노영이 무리하다 그러는데 아이 저 웃자고 한 얘기야. 너 뭐 이런 걸 못 받아들여. 자, 미안해요. 원래 개그가 개그야, 저희가 이렇게 개그. 때리는 게 있으면 반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이래야 개그가 그렇지. 되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3인성우가 아니에요. 3명 모이면 1명 바보 되는 거야. 맞아, 그거 맞아. 네, 그렇게 그런 건데. 아니 근데 한종훈 늘 얘기를 세상은 다시 2대 하면 1이야. 세 명이 하면 항상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 먹으면 되잖아. 이제 그래, 편 먹자. 편 먹어가지고 짝수가 나. 해볼래요, 그러면? 그래, 네. 우리 2대1로 자기네랑 하자. 그러니까 방통위는 5명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항상 짝수보다 호수가 왜 있어야 돼. 짝수로 해가지고 말이야 아무런 합의도 안 되게. 그 이거 왠지 배신감 느끼는데 이렇게 동갑내기로 이렇게 끊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아니 끊지? 가깝잖아 거리가. 뭘 어떻게 하냐고. 우리들이 할까 그러면 우리들이 편 먹어? 우리들이 집이 하여튼 가까워요. 한동훈 네. 얘기로 돌아가면요. 한동훈 뭐 이렇게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뭔가 헌정을 물랑케 하려고 하는 세력하고 좀 다른 차원의 선을 긋는 것들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책 뿌리는 거나 이렇게 지금 미리 언론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 보여. 이전에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면 특검법 때 보였던 그 애매모호한 태도를 또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게 벌써 좀 실망감이 들고요. 물론 뭐 별로 기대는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복귀한다 하더라도 언론이 그러면 질문 안 할 거예요. 질문 아마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인터뷰해야 되거든요. 질문할 때마다 이전에 보였던 화법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 또 뱅뱅 둘러가면서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한테 있고 윤석열도 내가 이재명이 저렇게 있는 거에 비하면 나도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는데 근데 계엄은 정당하지 않았다. 요런 식의 톤으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절대 안 돼. 정권 넘겨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수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가고 이재명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모든 걸 진력해야 되고 내가 그건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 그렇죠. 뭐 그리고 기존의 생각하고 벗어나지 한뭐 않잖아. 7, 8분 남았으니까 광고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좀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은 주진우 기자가 계속 특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선일보에 그 녹취록 보냈대잖아요. 그렇지. 그게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왜 중요해. 하필 조선일보에?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보낸 이유가 올리려고. 그렇지. 명태균의 말로는 그러니까 주진우의 그 오늘 스튜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말로는 윤석열이 조선일보를 좀 잘 안다. 그렇지. 잘 아니까 그렇지. 조선일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었나 봐, 명태균이.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네가 좀 메신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나와 어떤 용산 사이에. 그런데 이 기자는, 여기자더만요. 이 기자는 아니 내가 그런 브로커 짓은 안 했다. 그래서 나는 용산에 주지는 않았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다. 왜 가지고만 있었냐? 그거는 저쪽에서, 명태균 쪽에서 보도하지 말라니까. 나는 약속을 지킨 거다. 그런데 엉뚱한데 너한테 준 거잖아. 주진우 너한테 엉뚱하게.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뽀록이 났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뾰록이나. 예. 그렇게 된 것일 뿐이야. 나는 아무런 기자로서의 양심에 위배된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기자는 부인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어떻게 알았는지 김건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 언론사한테도 줬어? 안 그래도 말이야, 이것들 말이야, 조중동 이것들 완전히 나라의 해악인데 조선일보는 나는 오늘 결심했어. 폐간해야 되겠어. 근데 이 말을 언제 했냐? 명태균이 구속된 후에 했다는 거야. 명태균이 구속이 11월 17일인가 그랬죠. 그러면 개헌 바로 직전에 12월 3일 아니야? 11월 보자. 구속 다시 보자. 11월 14일인가 11월 17일인가 제 기억에 그래. 그러면 아, 그렇지. 이거는 진짜 김건희는 그 전에는 이게 지금 계엄 직전이고 완전히 몰려 있는 상황이고 15일, 1월 15일. 11월 구속 구속 1월 15일. 아니, 11월 15일. 11월 15일 그 즈음이야. 15일.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누군가에게 구속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김건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떤 행세를 해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예? 그 뭐 대통령이죠. 아 이게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조선일보 기자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기자가 신문사 기자가 상식적으로 받으면 그것도 조선일보에 다른 데도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그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엄격하겠습니까? 예.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받고 이거 내 거야 아이, 뭐 이러겠습니까? 나만 가져야지. 이거 보고하죠. 아이, 당연히 네. 보고하지. 보고하고 체질이- 공유하죠. 예. 보고하고 데스크한테 얘기합니다. 무조건 얘기하면 당연하지. 거기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일단은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럼 요거는 그럼 용산 어떻게 하느냐? 요거 갖고 있는 기자는 갖고 있는 거고 내용을 보고는 하는 거지만 요 윗선에 있는 고위층 누군가가 용산에다가 그렇겠죠. 얘기를 하겠죠. 아. 이런 거 갖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그 외에 다른 뭔가를 얘기했겠죠. 그게 뭐 딜의 영역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쇼. 이거 우리가 뭐 계속 갖고만 있겠습니까? 언젠가 보도할 것인데 이 나오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정리를 하쇼. 뭐 이런 걸 했던지. 그렇겠지. 어드바이스를 했던지 딜을 했던지 뭔가를 이제 시도를 했을 것이고 용산은 뭐 꺼져라 이랬겠죠. 말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김건희가 이제 부르르 떨었겠지. 그렇죠. 아. 뭐 꺼져라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 구속되고 이 검찰이 이제 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테니까 뭐 구속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용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원하는 그림으로 안 갔으니까 조선일보는 이제 꼭 보도를 하겠구만. 그렇지.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보도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걸 또 용산은 그러면은 뭐 다 누군가 혼자만 알고 있습니까? 공유하죠 또 곧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도 알게 되고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윤석열은 지금 검찰의 무슨 뭐 수사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한동훈의 동태를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뭐 조선일보 등의 언론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곧 명태균이 이렇게 저렇게 다 터진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 이런 정황을 보더라도 이 계엄령을 불법적으로 선포한 이유가 뭔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대통령 부인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데 제가 박근혜 때 그때 의상실 영상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조선일보는 최순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뉴스버스에 있는 기자가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진동 기자. 그때 네. 내가 예, 그걸 다 TV조선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 미래재단이랑 다 알고 있었어요. K재단 조선일보는. 제일 처음에 걔네들이 그쪽에서 먼저 취재를 해가지고 먼저 그게 들어갔었어. 뭐냐면 그건 가린 상태에서 먼저 맛배기로 조금 보도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렇죠.
조선이 보도하니까 모든 언론이 이거 뭐지? 그러고 달려들었어. 그래가지고 다 취재하겠다고 다 달려서 들어서 취재하다가 한겨레에서 최순실 이름 딱 일면에 나오면서 그냥 퐁 하고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는 이미 의상실 영상뿐만 다 아니라 가지고 최순실이 어떻게 있었어. 한 건지 다 갖고 있었어. 미르재단, K재단 다 갖고 있었어. 근데 안 한 거예요. 안 하면서 그때 뭘 딜을 하려고 그랬어. 송이용 주필 구속되는 거 그 딜 치려고 시도했어. 막으려고. 그러다가 뻐그러진 거야. 그치. 그러다가 장래들이 다 갖고 있었다가 안 하고 있었지만 그 차마 못 하고 있었던 거를 다른 데서 치니까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그냥 막 치고 나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건 네. 어차피 판인 거 다 깨져버린 거야. 이렇게 된 건데 이번도 판이 똑같아. 내가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에 하다 말았어요. 그게 웃긴 거예요. TV조선이 처음에 이걸 시도를 해가지고요. 처음에 기사를 먼저 내려고 자기네들이 다른 데보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일보랑 한겨레보다 한 2주 정도는 먼저 걔네들이 앞서가지고 먼저 취재를 시작해가지고 하려 그랬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하다가 말았어요. 이 위에서 이걸 못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 사람들을 그만두게 되고 그 이후에 JTBC가 이제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원래는 한겨레도 원래 참 열심히 했었거든. 네. 한겨레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JTBC가 태블릿 터뜨리고 터뜨리면서. 그러면서 갔던 건데 네, 그렇게 실제로 됐어요. 조선일보 의상실 영상은 봄에 이미 갖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서 원래 하려다가 윗선에서 나중에 못하게 터진 거는 막았다는 거야. 9월쯤에 터졌지만 윗선에서 못하게 막았대.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말이 기자 없어, 다 사람들은. 알잖아요. 받으면은 자기가 풀거나 내용을 본 다음에 이거 크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윗선에 보고하고 당연하죠. 그렇지. 당연히 사주까지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조선일보는 네.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뭐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딜을 하든 뭘 하든 우리 갖고 있어. 그치. 까불지 마라고 하든. 그 김건희라는 사람은 조선일보 폐간시키겠어 이렇게 하는데 조선일보가 그거 낼름 갖다 주겠어? 안 줘? 못 줘? 우리 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저런 이제 정보 보고는 보통 이제 부서 게시판에도 올리지 않고요. 데스크나 이제 데스크하고만 부장하고만 하고 그리고 데스크 부장은 바로 이제 국장하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기자들도 공유가 안 돼요. 저거는. 그래도 김건희 씨는 네.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할 때가 있었네요. 조선일보 폐간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난 총선 때 아니면 총선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집권 이후에 보수 언론에서 윤석열 태도 바꿔라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 통합해라 뭐 해라 계속 코치라고 나름대로 진심으로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고언을 한 거지. 왜냐하면 지지율이 20% 바닥에 서 있는데 윤석열은 내 멋대로 할 거야라고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집권 이후에.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선거 앞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 조언을 한답시고 했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비판했다고 인식을 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더 극우 유튜버한테 빠졌을 거고. 이게 악순환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본색이었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그리고 네이버의 인터넷 비경 검색해 보십시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영의 정치본색 유튜브 말씀하시면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새 이벤트로 드리겠습니다. 정치본색이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김성한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